예, JTBC 뉴스룸의 신년 특집 대토론. 오늘 시작은 역시 코로나 문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늘 다룰 문제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코로나 문제도 좀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 문제, 의사 국가시험 문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거리두기 대응 문제 등등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 그 K방역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1,000명 내외로 올라가면서 K방역도 비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1,000명, 어제는 좀 그보다 이제 줄었더군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나라들도 많으면 뭐 수만 명씩 나오는데 하루에 하루 1,000명 나온 것으로 과연 K방역이 너무 폄하되는 것이 아니냐. 문 대통령도 어저께 그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코로나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일부러 뭐 깎아내리고 폄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과연 성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일상을 빼앗기고 예. 지금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생존의 절벽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을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희생 또 의료진들의 헌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뭐 누가 잘했다 이런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예.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본질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백신도 뭐 늦게나마 이제 준비가 이제 되는 모양이니까 체계적으로 잘 접종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그 여름 때부터 전문가들이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던 겨울철 유행에 대비한 병상 확보 그게 지금 부족해서 예. 지금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나는 코로나에 쫓아가는 대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무증상 감염자 이게 한 30% 또 연구진에 따라서는 45%까지 보는데요. 예. 이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전 국민 전수검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국민 전수검사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저도 이제 코로나 방역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방역 당국의 일원이어서 뭐 100%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겠죠. 뭐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나름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똑같은 상황에 다른 경우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를 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바는 그 이상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1, 2차 나름 잘 막았다고 해도 이 3차 코로나 이제 유행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부족한 게 또 있죠. 그러나 뭐 지금까지는 나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2.5단계잖아요. 수도권이. 비수도권은 2단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3단계까지 왜 빨리 안 올리냐라는 의견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정부의 현재까지 2.5단계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그 2.5단계 전에 이제 예. 코로나 K 방역 실패냐 성공이냐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보충을 하고 싶은 그러시죠. 것이요. 예.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36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매일 확진자가 이제 3만 명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랑 비교하면 K 방역은 상대적으로 성공이다라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조기에 중국발 입국을 제한했던 대만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7명이었고 확진자는 80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35명밖에 안 되고요. 예. 지금 31일간 지역 그 감염자가 0명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또 K 방역이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초기에 이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들, 그 중국발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정부가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어떤 이 확산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학적인 방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방금 우리 원 지사님께서도 병상 확보 문제라든지 또 선별적으로 이 무증상
임상 감염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많은 문제는 있겠지만 정부가 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서 조기 확보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말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정부가 제대로 백신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K 방역에 부족한 부분이 알겠습니다. 많았다라고 예. 네,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장점을 도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시고 계신 것은 코로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더 흐른 이후에 최종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을 겁니다. K 방역이 과연 성공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느냐. 그런데 앞서서도 성공을 말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실패라고 말하는 것 또한 지금 너무 이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병상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만 의해도 중증 환자 치료 병상도 165개가 사용 가능하게 확보가 돼 있고요. 예. 감염병 전담병원도 2,934병동, 생활치료센터도 7,892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전 상황들만 가지고 국민들께 계속 얘기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그 질본처럼 혹은 정치권에서처럼 매일처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불안감에 떨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도 지금 과연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준비 상황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미 12월 초부터 4,4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없지 않느냐라고 계속 비난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결국 국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켰고, 만약에 그때 야당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4,400만 명분의 그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지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5,6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가 돼 있는 최종적으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건 예. 최종적으로 그렇기 이번 연말의 때문에 상황이죠. 그거에 그렇기 대해서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계속 촉구를 한 업데이트되는 거죠. 백신 부분들을 확보를 하라고. 잘 말씀을 주시는 것이 국민들의 혼란을 좀 막을 수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반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시죠. 이제 어떤 시점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이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뭐 시간이 흐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 판단한 한 것은 4,400만 회분을 확보했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지만 실제 약속된 것은 1,100만 회분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민관 전문가가 모두 달려들어서 이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저희는 일정 부분 야당에서 그런 지적한 것이 적용이 되어서 대통령님께서도 이 완전 노발대발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게 왜 백신 확보 지금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셨다라고 들었고, 예. 그 이후에 연말에 12월 29일 날 모더나하고 5,6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런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진단했을 당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개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봐야 계속 될 것 말씀해 같습니다. 주시죠. 예. 잘 아시겠지만 이 백신이라는 것이 마치 어디 온라인 쇼핑 들어가서 구매 버튼 누르면 그 다음 날 배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느 나라든 그 제약회사와 국가가 계약을 맺는 과정 중에 있는 여러 단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들은 근데 이제 일단 말씀을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인 말씀 좀 성과를 드릴게요. 그 하는 것이죠.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고 완료되는 그 모든 과정은 비밀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들여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정부를 운영해 보신 당이시기 때문에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백신을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2월 정도에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늦은 대응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 맞추고 있느냐라면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그런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네. 호주와 같이 이 백신 확진자나 사망률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2월, 3월경에 접종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확진자 수만 해도 한국보다 50배 가까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다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 명이라는 것이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이 사람은 주사 맞춰, 저 사람은 약을 먹여. 이것은 명의가 아닐 겁니다. 저는-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예, 따라서 정리해 주시고요. 면역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주사와 그 치료약을 같이 처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를 조절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상황은 현재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좀 비교하시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고민정 의원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타국의 확진자 수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2월, 3월 경에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맞아도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시고요.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황이 그렇다는 상황이 수치를 비슷한 다른 말씀드렸던 국가들과 비슷하게 우리는 2, 3월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헬스장 경영하시는 분이 1월 1일 날 스스로 예.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냐 이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요. 미국과 영국은 상황이 심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또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하기 위해서 백신이 유일한 답이라면 백신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물론입니다. 경우에 빨리 확보를 해서 지금 국민의 13%가 이미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수 이상 백신을 확보해 놓고 본인들의 어떤 임상 실험 단계 때문에 접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대 이환종 그 명예 교수님도 그렇고 세계 이 백신 그 협회의 사무총장님 제롬 김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맞아야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예. 말씀을 하고 계시기 그건 때문에 알겠는데요. 한 가지만 코로나 제가- 사태가 예, 심각하다면 잠깐만요. 백신을 빨리 확보했어야죠. 네. 백신 확보 문제가 갑자기 지금 크게 막 얘기가 나와서 사실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건 중요한 문제니까요. 근데 두 분의 말씀을 듣다가 잠시 좀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에 야당에서 확인할 때 1,100만 명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2월 말에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5,600만 명 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만 봐도 대략 한 4,500만 명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게 한 달이 안 된 사이에 갑자기 다 준비가 되냐? 이건 무슨 의문이냐 하면 12월 초까지 그러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4,500만 명분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그때까지 어떠한 그 과정에 있다가 그러니까 뭐 서로 협상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든가 그래서 연말에 5,600만 명분이 확보가 된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무엇인가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황보승희 의원께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희는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었죠. 예, 예. 네. 그 점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두 지사분은 아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실 것 같았었는데 좀 뜨겁게 논쟁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예. 그 우리 국민들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백신 공급 회사 한국 지사의 경영진하고 직간접으로 사실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문도 많이 구하는데요.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소위 K방역 초기에 확진자도 적고 또 이 신속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또 우리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 전달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백신 개발 회사들이 한국에다가 먼저 공급하고 싶어서 사실은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신을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뭐 안전성에 대한 염려도 있겠고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말하면 여유 부린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늑장을 부리다가 예. 막상 다른 나라들이 접종이 시작되니까 국내 여론이 이제 좀 비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도 나서고 또 그동안 복지부가 백신을 구하려고 했지만 작년 76조 추경 예산 매번 요구해가지고 하면서도 백신 3조면 되는데 단 1조도 배정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정부의 어떤 판단이나 입장하고 12월에 와서 부랴부랴 확보한 이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 변화가 알겠습니다. 있었고 아무튼 한국 정부가 백신 회사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는 백신 회사들로서는 예. 한국은 우선 공급 국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이지사께 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저도 뭐 방역 당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완벽하게 못한 건 분명하고 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리는 없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의심하면 사실 끝이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야당 입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하지만 좀 과하게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꼬일 수도 있으니까 예.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예. 원 지사님 말씀 중에 그 팩트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저한테도 사실은 뭐 경기도만이라도 사겠냐 이런 제안도 막 들어봤었어요. 자기들이 뭐 콜드 체인 뭐 다 준비해놨다. 예. 경기도민 다 맞을 수 있게 자기들이 중개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도는데 문제는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도 꽤 오래전에 그런 제안을 받은 일이 있거든요. 뭐 제가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신뢰할 수 없어서 포기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뭐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거는 좀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하지 예. 않나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백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 저희 야당에서 주장을 해서 추경 때 또 본예산 때 1조 2천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백신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게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걸 저희 야당에서 했다는 걸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비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가 함께 진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혜를 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가 또 알고 있는 정보나 또 외교 협상을 통해서 저희 박진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미 확보한 나라랑 외교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가 따로 확보를 못한다면 좀 양도받아 오는 방법 같은 것들도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저희 야당 입장에서 정부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비를 함께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여당에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저 좋겠습니다. 또한 야당의 입장을 무조건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길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을 보면 국민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에게 왜 백신을 주지 않느냐 이미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이미 조금 확보된 전에도 게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조금 거겠죠. 전에도 5,6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가 된 것이 현재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주장하셨던 그런 비난들의 말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백신이 확보가 불가능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도 맞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부족한 백신이 가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백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으로 누른다고 그 다음날 배달 오는 거 아닙니다. 예.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는 부분은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오히려 앞으로 백신 접종을 어떤 곳에 가서 해야 할지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90도에서 보관을 해야 영하 되고 70도요? 70도에서 보관을 하고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진들도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접종을 해야 될지 앞으로는 여야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저는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백신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이미 2020년에.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그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21년도에 경제 성장 전망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극복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 5개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러한 한국을 어떻게 선도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은 여야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도 토론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근데 이제 방금 제기한 문제처럼 어쨌든 이제 백신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뭐 여론조사한 거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맞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은 맞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럼 정부는 백신을 투여할 준비는 다 돼 있는가 하는 문제. 그거는 뭐 국회에서도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테고요.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별로 해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다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경기도부터 여쭤볼까요? 아, 제가 할까요?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도 한번 고민해봤는데 역시 전수검사? 네,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1,380만 명입니다. 예. 뭐 숫자도 엄청나고 전수검사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인력 또 동시에 해야 된다면서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예. 일정한 시점이 또 지나면 여기는 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예방 접종 문제는 사실은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뭐 독감 예방 주사도 사실 보건소단이나 또는 병원에 위탁해서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백신 예방 주사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예. 준비는 좀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되겠죠. 예. 제주도도 뭐 네, 저희도 지금 우리 총리 주재로 지금 그 백신 접종 그 단을 지금 꾸려서 예. 이것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 아마 준비를 할 텐데 정말 신중하게 정밀하게 잘 해주기를 바라고요. 저희 지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면서 건의 사항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우리 고민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백신 종류가 4가지나 돼요. 또 다 보관 방법도 다르고 그렇죠. 또 이 서로 포장되어 있는 단위도 다르고 그 뭐 또 식염수에 뭐 섞어야 된다는 등 투약 방법도 다르고 또 나왔을 때 항체 형성 효과도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투약 그 주사 그러니까 접종하는 인력, 그다음 접종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접종은 2번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 예. 간격이 42일 넘어가면 또 효과가 없다 등등 해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예. 아까 우리 이재명 지사도 얘기하셨지만 이 방역은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정말 피눈물과 하루하루 고통을 대가로 한 거거든요. 그럼 백신 빨리 접종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30 내지 45%로 추정이 되는 무증상 감염자 이거를 조기에 발견해서 차단하지 않고는 코로나는 날아다니는데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쫓아다녀서 예. 끝이 없습니다. 아까 전수검사 기술적으로 우리 총리도 좀 어렵다고 하시던데요. 룩셈부르크나 슬로바키아 보니까 벌써 4차례씩이나 했고요. 예. 중국 저 칭다오 같은 경우는 전 도시에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확진자를 무증상 감염자를 너무 많이 찾아냈을 때 지금 병상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병상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의료 병상이라든지 의료 체계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또 전수 검사를 못한 이런 면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는 지금 68만 명에다가 입도객이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정리해 주실까요? 들어오니까 예. 예. 지금 과학방역위원회를 지금 카이스트나 이제 의학 전문가들로 지금 자문위를 구성해가지고 예. 신속 진단 방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 터널을 전용 터널을 만드는 이런 방법 등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정부가 안 해주면 지자체라도 해야죠. 예. 68만은 좀 가능할 텐데 1,000만 단위가 넘어가면 그렇게 쉽지가 그래서 않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쉽지가 않은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수검사에 대해서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전수검사를 싹 해서 누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갈라내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는 이게 5천만 국민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다니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또 다시 감염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음성이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좀 해이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감염이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다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수검사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슬로바키아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2차 웨이브를 막지는 못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 죄송합니다. 예. 검사율이 너무 잠깐만요. 낮아요. 예, 여기 있으면 예. 정리하고요. 두 분 도시사께 질문을 드리면 대개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도정의 애로를 말씀하시거나 도정을 선전하시거나 이해는 하겠습니다. 조금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시청자 전화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료진이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병상도 뭐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아까 말씀하신 통계로 보면 아주 급박해 보이진 않는 듯한 느낌도 들긴 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만일에 크게 번졌을 경우에 모자란 건 틀림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의료진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국가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거부했었잖아요. 다시 좀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뭐 생각은 확고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혹시 지금 저 시청자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부터 먼저 듣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네. 국가 시험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정치적으로 어려운 답을 요구하시는데요. 예, 근데 저는 전에 이미 입장을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이 사과하고, 네, 일단은 본인들에게 부여된 권한, 기회를 본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 버린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는 기본적인 질서라고 하는 걸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질서를 어긴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나쁜 사례여서 예. 저는 충분한 정말로 국민들이 용인할 만한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낸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지금 상태는 옳지 그건 않다는 어떻게 생각.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뭐 하다못해 진지한 사과라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과가 제대로 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과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 그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대학교의 이제 그 의대 교수님들께서 또 이 정치권들을 찾아다니면서 읍소하셨고요. 물론 본인들의 어떤 그 투쟁을 위해서 하긴 했지만 또 그 당시 상황이 공공의대를 확대하면서 이 의료계와 제대로 정부가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예.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반발을 하면서 시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 의료진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시험에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이제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의사 면허 시험 자체를 10,000명에게 면제를 시켜줬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타국의 사례를 봤을 때 아예 시험 면제도 시켜주는데 이 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지금 이 위기에는 좀 맞지 않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도 그랬고 제가 예. 알기로 호주도 그렇게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서 이제 이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지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의대생들이 그 당시에 파업을 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의사국시를 이제 거부를 했었던 거지 앞으로 영원히 나는 국가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예. 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응시자들이 2021년도에는 2배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원래부터 21년도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2배의 경쟁률 그리고 2배의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테고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는 2번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정확하게 입장은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시험을 보는 거에 대해서. 뭐 봐야 된다. 다시 응시하게 한다. 그렇죠. 예. 원 지사께서는 참 제가 오늘 이 질문이 굉장히 힘든 질문일 거라고 재미있습니다. 그 몇 달 전에 의대생들 국가시험 거부해서 할 때는 여론이 비등할 때는 다 그것을 우리 여당에서 바로 어떤 공정과 정의의 대변인인 것처럼 하다가 지금 뭐 물론 어떤 내부의 조율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총리가 방침을 정하니까 이제는 또 이해한다.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의료 인력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백년지 대계라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국시 응시를 스스로 거부해서 지금 몇 달이나 됐다고 지금 와서 또 슬그머니 풀어서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려는지 예. 저는 물론 지금 국시를 봐서 당장 의료 현장에 뭐 얼마나 투입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와 당장의 이 급한 문제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앞으로 어떤 지금 저 시험 거부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댈 수 있을지 걱정되고요. 저보고 지금 굳이 의견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슬그머니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예. 공정성이나 형평성 시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뭐 같은 당이시지만 의견을 달리하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특위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 관련 뭐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의료진 이제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맥락에서 예. 이번에 의사 국시 재응시하게 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예. 제가 당에서. 좀 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그 간단한 말씀을요. 네. 조금만 아껴두셨다가 네. 시청자분 전화 두 분만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받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말씀하셔도 네,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첫 번째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경상도 사는 한재윤이라고 합니다. 예, 한재윤 선생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국시를 안 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당장 코로나가 아직도 최소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이 환자들을 검사도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보내고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은 결국에는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들 뿐인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3월 달이나 이렇게 이후로 해가지고 전역을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그 전역한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 새로 이제 배출되는 의사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공중보건의사랑 그 군의관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은 코로나 환자는 계속 많은 상황인데 거기에 알겠습니다. 필요한 의료 인력도 없고, 저희 한마디 다 해야 될 것 같은 게, 예. 일단은 인턴도 부족하게 되면은 민간 병원에도 일단은 인턴이 부족하면은 코로나 환자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처방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환자가 많아질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의료인력은 부족하다, 괜찮을 거다, 시험 안 쳐도 된다고 얘기했던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좀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네.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대구에서 사는 김윤기라고 합니다. 예,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의사국시 추가 시험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예. 반대하는 이유는 의대생들이 파업을 하게 된 원인이 의대생 정원 증원에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된 건데, 예. 이 코로나 시국에 파업까지 하고 시험 거부까지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저는 치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정부에서 이 추가 응시를 허용하겠다라는 게 이 의사 단체가 아닌 일반 소시민들의 단체였다면 이렇게 예.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그리고 물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그 학생들을 의사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그 의료 공백을 당장 메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는 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의대생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집단 이기주의를 고수하기 위해서 국민들에 대해 어떤 힘을 과시했던 것에 대해서 뭔가 충분한 책임을 지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받으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시험을 보면 뭐 곧바로 의사 활동을 합니까? 지금 2,700명이라고 하는데. 면허 취득을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가시험 의사 있으면? 자격은 취득은 하는데 이제 수련의로
인턴으로 가는 게 인턴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현장에 투입될 수 그냥 있는 거죠. 의원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예. 보통은 수련을 더 거쳐야 되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상황이라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은 갖게 된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거를 취직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아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뭐 겸해서. 요거는 저희가 좀 이른바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의료 현장에서는 그 감염 전문의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감염 전문. 네.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기보다는 그건 예. 보조 인력이고 그래서 뭐 현장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아니고 보조가 많이 부족할 예, 수 있다 이런 차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아까 우리 황보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합의한 질서 원칙들을 지켜야 되고 예를 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의료 지원 인력 또 의료인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 특혜를 줄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의사하면 다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노동자들이든 어떤 집단이든지 투쟁을 할 때 강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수위를 유지하거든요. 예. 근데 이건 던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던질 때 심사가 진짜나 안 보겠다. 내년에 보겠다가 아니고 그래봤자 결국은 보게 할 거다. 어쩔 수 없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뭐 이거 아까 뭐 여론조사 말씀하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쪽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하고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나 국민들께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뭔가는 있어야 된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예외를 또는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입장은 다 들어봤으니까요.